안녕하세요. 삶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무언가를 위해 애쓰면 애쓸수록 오히려 일이 더 꼬이고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경험 없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최선을 다한다는 명목 아래 우리 자신을 너무나 피곤하게 만들곤 합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 바로 내버려 둠의 미학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특히 많은 분이 고민하시는 피부 관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삶 전반에 걸친 태도까지 함께 성찰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곤 합니다. 어떻게 눈가에 주름이 그렇게 없을 수 있어요? 타고난 건가요? 그럴 때마다 저는 조금은 엉뚱하게 들릴 수 있는 대답을 합니다. 이건 지방이에요. 살이 좀 찌면 잔주름은 오히려 사라진답니다. 물론 농담처럼 들릴 수 있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너무 마른 얼굴은 오히려 세월의 흔적을 더 도드라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의 피부 관리법은 사실 관리하지 않는 것에 가깝습니다. 얼굴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것, 그것이 제 일원칙입니다. 특히 건조한 겨울철에는 세수도 그렇게 자주 하지 않습니다. 머리도 마찬가지고요. 무엇이든 인위적으로 자꾸만 손을 대기 시작하면 우리 속담에 긁어 부스럼이라는 말처럼 없던 문제도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생각해보면 제 주변에서도 어린 시절부터 짙은 화장을 즐겨하던 친구들은 40대 중반인 제 나이쯤 되면 오히려 피부가 많이 상해 있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친구들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너무 화장에 집착하지 말라고요. 화장을 했다면 그날 밤 잠들기 전에는 무엇보다 깨끗하게 지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가능한 한 화장을 덜하는 방향으로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이가 들어서도 그래도 참 건강한 피부를 가졌네요 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이에 따라 피부 상태는 변합니다. 20대까지는 유분이 많아 잘 씻어주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제 나이쯤 되면 피지 분비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렇기에 아침 저녁으로 꼼꼼하게 세안할 필요가 오히려 없어지는 것이죠. 피부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최소한의 유분마저 빼앗아갈 필요는 없으니까요.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도 많은 분이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과거에 편평사마귀를 제거한 직후에만 잠시 발랐을 뿐 평소에는 잘 바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햇볕 아래 무방비로 돌아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최대한 그늘을 찾아 걷고 필요할 때는 양산을 쓰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애초에 야외 활동 자체를 많이 하지 않기도 하고요. 제품의 힘에 의존하기보다 생활 습관 자체를 바꾸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피부관리 철학은 다이어트와도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덴마크 다이어트니 원푸드 다이어트니 하며 단기간에 극단적인 방법으로 살을 빼려고 했으면 결국에는 의어 현상으로 이전보다 더 체중이 불어나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다는 시술은 다 받아보고 비싼 화장품을 겹겹이 바르는 등 과도한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오히려 피부 본연의 힘을 잃고 더 부자연스러워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인위적인 시술은 시간이 흘러 나이가 들었을 때 그 어색함이 더욱 크게 드러나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그냥 건드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자고요. 이것이 가장 경제적이면서 나 자신도 덜 힘들고 장기적으로는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자연주의, 유기농.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이 바로 제가 지향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저는 스스로를 음지의 환경운동가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물론 타고난 피부 트러블로 고생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춘기도 지났는데 여전히 피부가 좋지 않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타고난 기질일 수 있습니다. 20대 초중반, 가장 피부가 탱탱해야 할 나이에도 모공이 주먹만 한 귤껍질 같은 피부를 가진 친구들이 있죠. 아마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에 가서 레이저 시술을 받는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나는 원래 이런 피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정신건강에 더 이로울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건 정말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식습관의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피부 바탕은 나쁘지 않은데 매일 떡볶이나 튀김 같은 자극적인 음식을 즐겨 먹어서 뾰루지가 나는 사람들은 식단만 바꿔도 눈에 띄게 좋아지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런 음식을 전혀 먹지 않는데도 피부가 귤껍질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배우 김혜수 씨는 자기 관리를 위해 분식을 전혀 먹지 않는다고 하죠. 물론 저는 연예인이 아니니 그냥 먹고 싶은 것을 즐기며 살 생각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드니 튀긴 음식은 이제 소화가 잘 되지 않아 많이 먹고 싶어도 못 먹게 되더군요. 젊었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20대 시절 선배들이 이가 시리다, 소화가 안 된다고 말하면 그 느낌을 전혀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철없던 시절의 오만한 발언이었죠. 이제는 제가 바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가 시리고 소화가 안 되고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속이 느글거립니다. 시간은 이렇게 공평하게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러한 내버려 둠과 받아들임의 철학은 인간관계, 특히 연애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잘생긴 사람에게는 부담을 느껴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물론 연예인처럼 화면 속에서 보는 잘생긴 얼굴은 인정하지만 막상 내 사람이 된다고 상상하면 숨이 막힙니다. 그 사람 옆에 서면 왠지 내가 작아지는 느낌, 끊임없이 비교당하는 듯한 기분이 들 것 같아 싫습니다. 또 혹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닐까 하는 불필요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싶지도 않고요. 물론 세상에는 아이러니한 일도 많습니다. 오히려 외모가 평범하거나 그 이하인 사람들이 바람을 피우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허다하죠. 외모, 키, 성격, 경제력 등 모든 면에서 부족한 사람이 오히려 더 심한 배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속 썩을 거라면 잘생긴 사람 만나서 속 썩는 게 낫다고도 말하지만 저는 그저 부담스러울 뿐입니다. 저는 사람을 볼 때 돼지 얼굴 보고 잡아먹나? 라는 생각으로 접근합니다. 그냥 제 기능만 잘하면 된다는 실용적인 관점이죠. 외모는 그저 껍데기일 뿐 그 사람의 다른 장점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 곁에 있는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바로 제 동반자 이야기입니다. 그는 20대 시절 저체중일 정도로 아주 마른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몸무게가 세 자리를 훌쩍 넘겼죠.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잠재 능력은 정말 무한하다는 것을 그를 보며 깨닫습니다. 돌이켜보면 어쩌면 그를 이렇게 만든 것은 저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원래 육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연애 초반에는 고기를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식당에 가서도 찌개에 들어있는 고기는 전부 그에게 건져주곤 했죠. 그때부터였을까요? 그의 몸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 것이. 그는 햄버거, 피자, 치킨, 탄산음료를 광적으로 좋아하고 국밥, 돈가스, 제육볶음 등 가리는 음식 없이 무엇이든 엄청나게 많이 먹습니다. 저는 음식을 남기는 것을 싫어해서 제가 먹지 못하는 것은 전부 그에게 주었고 그는 그것을 남김없이 해치웠습니다. 한 번은 다이어트를 하겠다며 구운 계란을 사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기본 5개씩 먹어치우더군요. 저녁을 배불리 먹고 나서도 새벽에 담배를 피우러 나간다며 사라져서는 편의점에서 도시락과 컵라면을 먹고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에게 다이어트는 그저 또 다른 형태의 푸드파이트였을 뿐입니다. 마트에서 단팥빵을 한 봉지 사오면 저는 자기 전에 맛만 보겠다며 한 입 빼어 물고 그에게 넘깁니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 빵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습니다. 몽셀이나 빈츠 같은 과자를 사다 놓아도 다음날이면 쓰레기통에 포장지만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밤사이 집안의 모든 간식을 순례하는 그를 보며 헛웃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식사를 하다가 국물이나 소스가 애매하게 남으면 보통은 다 먹었다고 생각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는 애매하게 남았다는 이유로 공깃밥을 하나 더 시켜서 그 소스까지 싹싹 긁어먹습니다. 그렇게 그는 115kg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지 그의 식탐을 흉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삶의 또 다른 진리를 배웁니다. 사람은 변한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를 막으려고 애쓰기보다 곁에서 지켜보고 함께 흘러가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을요. 20대에 날씬했던 그도 지금의 거대해진 그도 모두 같은 사람입니다. 피부의 주름을, 늘어나는 체중을, 변해가는 내 주변 사람들을 억지로 통제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 이 순간의 나를, 그리고 내 곁에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어쩌면 가장 현명하게 나이 드는 방법이자 가장 평온하게 살아가는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이 사색의 순간을 함께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계속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안녕하세요. 삶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무언가를 위해 애쓰면 애쓸수록 오히려 일이 더 꼬이고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경험 없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최선을 다한다는 명목 아래 우리 자신을 너무나 피곤하게 만들곤 합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 바로 내버려 둠의 미학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특히 많은 분이 고민하시는 피부 관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삶 전반에 걸친 태도까지 함께 성찰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곤 합니다. 어떻게 눈가에 주름이 그렇게 없을 수 있어요? 타고난 건가요? 그럴 때마다 저는 조금은 엉뚱하게 들릴 수 있는 대답을 합니다. 이건 지방이에요. 살이 좀 찌면 잔주름은 오히려 사라진답니다. 물론 농담처럼 들릴 수 있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너무 마른 얼굴은 오히려 세월의 흔적을 더 도드라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의 피부관리법은 사실 관리하지 않는 것에 가깝습니다. 얼굴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것, 그것이 제 일원칙입니다. 특히 건조한 겨울철에는 세수도 그렇게 자주 하지 않습니다. 머리도 마찬가지고요. 무엇이든 인위적으로 자꾸만 손을 대기 시작하면 우리 속담에 긁어 부스럼이라는 말처럼 없던 문제도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생각해보면 제 주변에서도 어린 시절부터 짙은 화장을 즐겨하던 친구들은 40대 중반인 제 나이쯤 되면 오히려 피부가 많이 상해 있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친구들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너무 화장에 집착하지 말라고요. 화장을 했다면 그날 밤 잠들기 전에는 무엇보다 깨끗하게 지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가능한 한 화장을 덜하는 방향으로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이가 들어서도 그래도 참 건강한 피부를 가졌네요
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이에 따라 피부 상태는 변합니다. 20대까지는 유분이 많아 잘 씻어주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제 나이쯤 되면 피지 분비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렇기에 아침 저녁으로 꼼꼼하게 세안할 필요가 오히려 없어지는 것이죠. 피부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최소한의 유분마저 빼앗아갈 필요는 없으니까요.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도 많은 분이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과거에 편평사마귀를 제거한 직후에만 잠시 발랐을 뿐 평소에는 잘 바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햇볕 아래 무방비로 돌아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최대한 그늘을 찾아 걷고 필요할 때는 양산을 쓰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애초에 야외 활동 자체를 많이 하지 않기도 하고요. 제품의 힘에 의존하기보다 생활 습관 자체를 바꾸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피부관리 철학은 다이어트와도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덴마크 다이어트니 원푸드 다이어트니 하며 단기간에 극단적인 방법으로 살을 빼려고 했으면 결국에는 의어 현상으로 이전보다 더 체중이 불어나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다는 시술은 다 받아보고 비싼 화장품을 겹겹이 바르는 등 과도한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오히려 피부 본연의 힘을 잃고 더 부자연스러워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인위적인 시술은 시간이 흘러 나이가 들었을 때 그 어색함이 더욱 크게 드러나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그냥 건드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자고요. 이것이 가장 경제적이면서 나 자신도 덜 힘들고 장기적으로는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자연주의, 유기농.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이 바로 제가 지향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저는 스스로를 음지의 환경운동가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물론 타고난 피부 트러블로 고생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춘기도 지났는데 여전히 피부가 좋지 않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타고난 기질일 수 있습니다. 20대 초중반, 가장 피부가 탱탱해야 할 나이에도 모공이 주먹만 한 귤껍질 같은 피부를 가진 친구들이 있죠. 아마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에 가서 레이저 시술을 받는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나는 원래 이런 피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정신건강에 더 이로울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건 정말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식습관의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피부 바탕은 나쁘지 않은데 매일 떡볶이나 튀김 같은 자극적인 음식을 즐겨 먹어서 뾰루지가 나는 사람들은 식단만 바꿔도 눈에 띄게 좋아지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런 음식을 전혀 먹지 않는데도 피부가 귤껍질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배우 김혜수 씨는 자기 관리를 위해 분식을 전혀 먹지 않는다고 하죠. 물론 저는 연예인이 아니니 그냥 먹고 싶은 것을 즐기며 살 생각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드니 튀긴 음식은 이제 소화가 잘 되지 않아 많이 먹고 싶어도 못 먹게 되더군요. 젊었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20대 시절 선배들이 이가 시리다, 소화가 안 된다고 말하면 그 느낌을 전혀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철없던 시절의 오만한 발언이었죠. 이제는 제가 바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가 시리고 소화가 안 되고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속이 느글거립니다. 시간은 이렇게 공평하게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러한 내버려 둠과 받아들임의 철학은 인간관계, 특히 연애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잘생긴 사람에게는 부담을 느껴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물론 연예인처럼 화면 속에서 보는 잘생긴 얼굴은 인정하지만 막상 내 사람이 된다고 상상하면 숨이 막힙니다.
그 사람 옆에 서면 왠지 내가 작아지는 느낌, 끊임없이 비교당하는 듯한 기분이 들 것 같아 싫습니다. 또 혹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닐까 하는 불필요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싶지도 않고요. 물론 세상에는 아이러니한 일도 많습니다. 오히려 외모가 평범하거나 그 이하인 사람들이 바람을 피우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허다하죠. 외모, 키, 성격, 경제력 등 모든 면에서 부족한 사람이 오히려 더 심한 배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속 썩을 거라면 잘생긴 사람 만나서 속 썩는 게 낫다고도 말하지만 저는 그저 부담스러울 뿐입니다. 저는 사람을 볼 때 돼지 얼굴 보고 잡아먹나? 라는 생각으로 접근합니다. 그냥 제 기능만 잘하면 된다는 실용적인 관점이죠. 외모는 그저 껍데기일 뿐 그 사람의 다른 장점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 곁에 있는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바로 제 동반자 이야기입니다. 그는 20대 시절 저체중일 정도로 아주 마른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몸무게가 3자리를 훌쩍 넘겼죠.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잠재 능력은 정말 무한하다는 것을 그를 보며 깨닫습니다. 돌이켜보면 어쩌면 그를 이렇게 만든 것은 저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원래 육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연애 초반에는 고기를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식당에 가서도 찌개에 들어있는 고기는 전부 그에게 건져주곤 했죠. 그때부터였을까요? 그의 몸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 것이. 그는 햄버거, 피자, 치킨, 탄산음료를 광적으로 좋아하고 국밥, 돈가스, 제육볶음 등 가리는 음식 없이 무엇이든 엄청나게 많이 먹습니다. 저는 음식을 남기는 것을 싫어해서 제가 먹지 못하는 것은 전부 그에게 주었고 그는 그것을 남김없이 해치웠습니다. 한 번은 다이어트를 하겠다며 구운 계란을 사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기본 5개씩 먹어치우더군요. 저녁을 배불리 먹고 나서도 새벽에 담배를 피우러 나간다며 사라져서는 편의점에서 도시락과 컵라면을 먹고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에게 다이어트는 그저 또 다른 형태의 푸드파이트였을 뿐입니다. 마트에서 단팥빵을 한 봉지 사오면 저는 자기 전에 맛만 보겠다며 한 입 빼어 물고 그에게 넘깁니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 빵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습니다. 몽셀이나 빈츠 같은 과자를 사다 놓아도 다음날이면 쓰레기통에 포장지만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밤사이 집안의 모든 간식을 순례하는 그를 보며 헛웃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식사를 하다가 국물이나 소스가 애매하게 남으면 보통은 다 먹었다고 생각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는 애매하게 남았다는 이유로 공깃밥을 하나 더 시켜서 그 소스까지 싹싹 긁어먹습니다. 그렇게 그는 115kg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지 그의 식탐을 흉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삶의 또 다른 진리를 배웁니다. 사람은 변한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를 막으려고 애쓰기보다 곁에서 지켜보고 함께 흘러가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을요. 20대에 날씬했던 그도 지금의 거대해진 그도 모두 같은 사람입니다. 피부의 주름을, 늘어나는 체중을, 변해가는 내 주변 사람들을 억지로 통제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 이 순간의 나를 그리고 내 곁에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어쩌면 가장 현명하게 나이 드는 방법이자 가장 평온하게 살아가는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이 사색의 순간을 함께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계속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안녕하세요. 삶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무언가를 위해 애쓰면 애쓸수록 오히려 일이 더 꼬이고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경험 없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최선을 다한다는 명목 아래 우리 자신을 너무나 피곤하게 만들곤 합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 바로 내버려 둠의 미학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특히 많은 분이 고민하시는 피부 관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삶 전반에 걸친 태도까지 함께 성찰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곤 합니다. 어떻게 눈가에 주름이 그렇게 없을 수 있어요? 타고난 건가요? 그럴 때마다 저는 조금은 엉뚱하게 들릴 수 있는 대답을 합니다. 이건 지방이에요. 살이 좀 찌면 잔주름은 오히려 사라진답니다. 물론 농담처럼 들릴 수 있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너무 마른 얼굴은 오히려 세월의 흔적을 더 도드라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의 피부 관리법은 사실 관리하지 않는 것에 가깝습니다. 얼굴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것, 그것이 제 일원칙입니다. 특히 건조한 겨울철에는 세수도 그렇게 자주 하지 않습니다. 머리도 마찬가지고요. 무엇이든 인위적으로 자꾸만 손을 대기 시작하면 우리 속담에 긁어 부스럼이라는 말처럼 없던 문제도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생각해보면 제 주변에서도 어린 시절부터 짙은 화장을 즐겨하던 친구들은 40대 중반인 제 나이쯤 되면 오히려 피부가 많이 상해 있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친구들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너무 화장에 집착하지 말라고요. 화장을 했다면 그날 밤 잠들기 전에는 무엇보다 깨끗하게 지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가능한 한 화장을 덜하는 방향으로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이가 들어서도 그래도 참 건강한 피부를 가졌네요 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이에 따라 피부 상태는 변합니다. 20대까지는 유분이 많아 잘 씻어주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제 나이쯤 되면 피지 분비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렇기에 아침 저녁으로 꼼꼼하게 세안할 필요가 오히려 없어지는 것이죠. 피부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최소한의 유분마저 빼앗아갈 필요는 없으니까요.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도 많은 분이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과거에 편평사마귀를 제거한 직후에만 잠시 발랐을 뿐 평소에는 잘 바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햇볕 아래 무방비로 돌아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최대한 그늘을 찾아 걷고 필요할 때는 양산을 쓰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애초에 야외 활동 자체를 많이 하지 않기도 하고요. 제품의 힘에 의존하기보다 생활 습관 자체를 바꾸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피부관리 철학은 다이어트와도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덴마크 다이어트니 원푸드 다이어트니 하며 단기간에 극단적인 방법으로 살을 빼려고 했으면 결국에는 의어 현상으로 이전보다 더 체중이 불어나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다는 시술은 다 받아보고 비싼 화장품을 겹겹이 바르는 등 과도한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오히려 피부 본연의 힘을 잃고 더 부자연스러워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인위적인 시술은 시간이 흘러 나이가 들었을 때 그 어색함이 더욱 크게 드러나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그냥 건드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자고요. 이것이 가장 경제적이면서 나 자신도 덜 힘들고 장기적으로는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자연주의, 유기농.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이 바로 제가 지향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저는 스스로를 음지의 환경운동가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물론 타고난 피부 트러블로 고생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춘기도 지났는데 여전히 피부가 좋지 않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타고난 기질일 수 있습니다. 20대 초중반, 가장 피부가 탱탱해야 할 나이에도 모공이 주먹만 한 귤껍질 같은 피부를 가진 친구들이 있죠. 아마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에 가서 레이저 시술을 받는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나는 원래 이런 피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정신건강에 더 이로울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건 정말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식습관의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피부 바탕은 나쁘지 않은데 매일 떡볶이나 튀김 같은 자극적인 음식을 즐겨 먹어서 뾰루지가 나는 사람들은 식단만 바꿔도 눈에 띄게 좋아지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런 음식을 전혀 먹지 않는데도 피부가 귤껍질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배우 김혜수 씨는 자기 관리를 위해 분식을 전혀 먹지 않는다고 하죠. 물론 저는 연예인이 아니니 그냥 먹고 싶은 것을 즐기며 살 생각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드니 튀긴 음식은 이제 소화가 잘 되지 않아 많이 먹고 싶어도 못 먹게 되더군요. 젊었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20대 시절 선배들이 이가 시리다, 소화가 안 된다고 말하면 그 느낌을 전혀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철없던 시절의 오만한 발언이었죠. 이제는 제가 바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가 시리고 소화가 안 되고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속이 느글거립니다. 시간은 이렇게 공평하게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러한 내버려 둠과 받아들임의 철학은 인간관계, 특히 연애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잘생긴 사람에게는 부담을 느껴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물론 연예인처럼 화면 속에서 보는 잘생긴 얼굴은 인정하지만 막상 내 사람이 된다고 상상하면 숨이 막힙니다. 그 사람 옆에 서면 왠지 내가 작아지는 느낌, 끊임없이 비교당하는 듯한 기분이 들 것 같아 싫습니다. 또 혹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닐까 하는 불필요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싶지도 않고요. 물론 세상에는 아이러니한 일도 많습니다. 오히려 외모가 평범하거나 그 이하인 사람들이 바람을 피우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허다하죠. 외모, 키, 성격, 경제력 등 모든 면에서 부족한 사람이 오히려 더 심한 배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속 썩을 거라면 잘생긴 사람 만나서 속 썩는 게 낫다고도 말하지만 저는 그저 부담스러울 뿐입니다. 저는 사람을 볼 때 돼지 얼굴 보고 잡아먹나? 라는 생각으로 접근합니다. 그냥 제 기능만 잘하면 된다는 실용적인 관점이죠. 외모는 그저 껍데기일 뿐 그 사람의 다른 장점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 곁에 있는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바로 제 동반자 이야기입니다. 그는 20대 시절 저체중일 정도로 아주 마른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몸무게가 3자리를 훌쩍 넘겼죠.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잠재 능력은 정말 무한하다는 것을 그를 보며 깨닫습니다. 돌이켜보면 어쩌면 그를 이렇게 만든 것은 저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원래 육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연애 초반에는 고기를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식당에 가서도 찌개에 들어있는 고기는 전부 그에게 건져주곤 했죠. 그때부터였을까요? 그의 몸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 것이. 그는 햄버거, 피자, 치킨, 탄산음료를 광적으로 좋아하고 국밥, 돈가스, 제육볶음 등 가리는 음식 없이 무엇이든 엄청나게 많이 먹습니다. 저는 음식을 남기는 것을 싫어해서 제가 먹지 못하는 것은 전부 그에게 주었고 그는 그것을 남김없이 해치웠습니다.
한 번은 다이어트를 하겠다며 구운 계란을 사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기본 5개씩 먹어치우더군요. 저녁을 배불리 먹고 나서도 새벽에 담배를 피우러 나간다며 사라져서는 편의점에서 도시락과 컵라면을 먹고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에게 다이어트는 그저 또 다른 형태의 푸드파이트였을 뿐입니다. 마트에서 단팥빵을 한 봉지 사오면 저는 자기 전에 맛만 보겠다며 한 입 빼어 물고 그에게 넘깁니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 빵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습니다. 몽쉘이나 빈츠 같은 과자를 사다 놓아도 다음 날이면 쓰레기통에 포장지만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밤사이 집안의 모든 간식을 순례하는 그를 보며 헛웃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식사를 하다가 국물이나 소스가 애매하게 남으면 보통은 다 먹었다고 생각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는 애매하게 남았다는 이유로 공깃밥을 하나 더 시켜서 그 소스까지 싹싹 긁어먹습니다. 그렇게 그는 115kg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지 그의 식탐을 흉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삶의 또 다른 진리를 배웁니다. 사람은 변한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를 막으려고 애쓰기보다 곁에서 지켜보고 함께 흘러가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을요. 20대에 날씬했던 그도 지금의 거대해진 그도 모두 같은 사람입니다. 피부의 주름을, 늘어나는 체중을, 변해가는 내 주변 사람들을 억지로 통제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 이 순간의 나를, 그리고 내 곁에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어쩌면 가장 현명하게 나이 드는 방법이자 가장 평온하게 살아가는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이 사색의 순간을 함께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계속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안녕하세요. 삶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무언가를 위해 애쓰면 애쓸수록 오히려 일이 더 꼬이고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경험 없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최선을 다한다는 명목 아래 우리 자신을 너무나 피곤하게 만들곤 합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 바로 내버려 둠의 미학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특히 많은 분이 고민하시는 피부 관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삶 전반에 걸친 태도까지 함께 성찰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곤 합니다. 어떻게 눈가에 주름이 그렇게 없을 수 있어요? 타고난 건가요? 그럴 때마다 저는 조금은 엉뚱하게 들릴 수 있는 대답을 합니다. 이건 지방이에요. 살이 좀 찌면 잔주름은 오히려 사라진답니다. 물론 농담처럼 들릴 수 있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너무 마른 얼굴은 오히려 세월의 흔적을 더 도드라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의 피부 관리법은 사실 관리하지 않는 것에 가깝습니다. 얼굴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것, 그것이 제 일원칙입니다. 특히 건조한 겨울철에는 세수도 그렇게 자주 하지 않습니다. 머리도 마찬가지고요. 무엇이든 인위적으로 자꾸만 손을 대기 시작하면 우리 속담에 긁어 부스럼이라는 말처럼 없던 문제도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생각해보면 제 주변에서도 어린 시절부터 짙은 화장을 즐겨하던 친구들은 40대 중반인 제 나이쯤 되면 오히려 피부가 많이 상해 있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친구들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너무 화장에 집착하지 말라고요. 화장을 했다면 그날 밤 잠들기 전에는 무엇보다 깨끗하게 지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가능한 한 화장을 덜하는 방향으로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이가 들어서도 그래도 참 건강한 피부를 가졌네요. 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이에 따라 피부 상태는 변합니다. 20대까지는 유분이 많아 잘 씻어주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제 나이쯤 되면 피지 분비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렇기에 아침 저녁으로 꼼꼼하게 세안할 필요가 오히려 없어지는 것이죠. 피부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최소한의 유분마저 빼앗아갈 필요는 없으니까요.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도 많은 분이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과거에 편평사마귀를 제거한 직후에만 잠시 발랐을 뿐 평소에는 잘 바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햇볕 아래 무방비로 돌아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최대한 그늘을 찾아 걷고 필요할 때는 양산을 쓰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애초에 야외 활동 자체를 많이 하지 않기도 하고요. 제품의 힘에 의존하기보다 생활 습관 자체를 바꾸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피부 관리 철학은 다이어트와도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덴마크 다이어트니 원푸드 다이어트니 하며 단기간에 극단적인 방법으로 살을 빼려고 했으면 결국에는 의어 현상으로 이전보다 더 체중이 불어나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다는 시술은 다 받아보고 비싼 화장품을 겹겹이 바르는 등 과도한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오히려 피부 본연의 힘을 잃고 더 부자연스러워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인위적인 시술은 시간이 흘러 나이가 들었을 때 그 어색함이 더욱 크게 드러나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그냥 건드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자고요. 이것이 가장 경제적이면서 나 자신도 덜 힘들고 장기적으로는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자연주의, 유기농.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이 바로 제가 지향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저는 스스로를 음지의 환경운동가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물론 타고난 피부 트러블로 고생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춘기도 지났는데 여전히 피부가 좋지 않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타고난 기질일 수 있습니다. 20대 초중반, 가장 피부가 탱탱해야 할 나이에도 모공이 주먹만 한 귤껍질 같은 피부를 가진 친구들이 있죠. 아마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에 가서 레이저 시술을 받는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나는 원래 이런 피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정신건강에 더 이로울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건 정말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식습관의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피부 바탕은 나쁘지 않은데 매일 떡볶이나 튀김 같은 자극적인 음식을 즐겨 먹어서 뾰루지가 나는 사람들은 식단만 바꿔도 눈에 띄게 좋아지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런 음식을 전혀 먹지 않는데도 피부가 귤껍질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배우 김혜수 씨는 자기 관리를 위해 분식을 전혀 먹지 않는다고 하죠. 물론 저는 연예인이 아니니 그냥 먹고 싶은 것을 즐기며 살 생각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드니 튀긴 음식은 이제 소화가 잘 되지 않아 많이 먹고 싶어도 못 먹게 되더군요. 젊었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20대 시절 선배들이 이가 시리다, 소화가 안 된다고 말하면 그 느낌을 전혀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철없던 시절의 오만한 발언이었죠. 이제는 제가 바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가 시리고 소화가 안 되고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속이 느글거립니다. 시간은 이렇게 공평하게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러한 내버려 둠과 받아들임의 철학은 인간관계, 특히 연애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잘생긴 사람에게는 부담을 느껴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물론 연예인처럼 화면 속에서 보는 잘생긴 얼굴은 인정하지만 막상 내 사람이 된다고 상상하면 숨이 막힙니다. 그 사람 옆에 서면 왠지 내가 작아지는 느낌, 끊임없이 비교당하는 듯한 기분이 들 것 같아 싫습니다. 또 혹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닐까 하는 불필요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싶지도 않고요. 물론 세상에는 아이러니한 일도 많습니다. 오히려 외모가 평범하거나 그 이하인 사람들이 바람을 피우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허다하죠. 외모, 키, 성격, 경제력 등 모든 면에서 부족한 사람이 오히려 더 심한 배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속 썩을 거라면 잘생긴 사람 만나서 속 썩는 게 낫다고도 말하지만 저는 그저 부담스러울 뿐입니다. 저는 사람을 볼 때 돼지 얼굴 보고 잡아먹나? 라는 생각으로 접근합니다. 그냥 제 기능만 잘하면 된다는 실용적인 관점이죠. 외모는 그저 껍데기일 뿐 그 사람의 다른 장점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 곁에 있는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바로 제 동반자 이야기입니다. 그는 20대 시절 저체중일 정도로 아주 마른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몸무게가 3자리를 훌쩍 넘겼죠.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잠재 능력은 정말 무한하다는 것을 그를 보며 깨닫습니다. 돌이켜보면 어쩌면 그를 이렇게 만든 것은 저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원래 육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연애 초반에는 고기를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식당에 가서도 찌개에 들어있는 고기는 전부 그에게 건져주곤 했죠. 그때부터였을까요? 그의 몸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 것이. 그는 햄버거, 피자, 치킨, 탄산음료를 광적으로 좋아하고 국밥, 돈가스, 제육볶음 등 가리는 음식 없이 무엇이든 엄청나게 많이 먹습니다. 저는 음식을 남기는 것을 싫어해서 제가 먹지 못하는 것은 전부 그에게 주었고 그는 그것을 남김없이 해치웠습니다. 한 번은 다이어트를 하겠다며 구운 계란을 사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기본 5개씩 먹어치우더군요. 저녁을 배불리 먹고 나서도 새벽에 담배를 피우러 나간다며 사라져서는 편의점에서 도시락과 컵라면을 먹고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에게 다이어트는 그저 또 다른 형태의 푸드파이트였을 뿐입니다. 마트에서 단팥빵을 한 봉지 사오면 저는 자기 전에 맛만 보겠다며 한 입 빼어 물고 그에게 넘깁니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 빵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습니다. 몽셀이나 빈츠 같은 과자를 사다 놓아도 다음날이면 쓰레기통에 포장지만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밤사이 집안의 모든 간식을 순례하는 그를 보며 헛웃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식사를 하다가 국물이나 소스가 애매하게 남으면 보통은 다 먹었다고 생각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는 애매하게 남았다는 이유로 공깃밥을 하나 더 시켜서 그 소스까지 싹싹 긁어먹습니다. 그렇게 그는 115kg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지 그의 식탐을 흉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삶의 또 다른 진리를 배웁니다. 사람은 변한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를 막으려고 애쓰기보다 곁에서 지켜보고 함께 흘러가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을요. 20대에 날씬했던 그도 지금의 거대해진 그도 모두 같은 사람입니다. 피부의 주름을, 늘어나는 체중을, 변해가는 내 주변 사람들을 억지로 통제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 이 순간의 나를 그리고 내 곁에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어쩌면 가장 현명하게 나이 드는 방법이자 가장 평온하게 살아가는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이 사색의 순간을 함께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계속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안녕하세요. 삶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무언가를 위해 애쓰면 애쓸수록 오히려 일이 더 꼬이고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경험 없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최선을 다한다는 명목 아래 우리 자신을 너무나 피곤하게 만들곤 합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 바로 내버려 둠의 미학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특히 많은 분이 고민하시는 피부 관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삶 전반에 걸친 태도까지 함께 성찰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곤 합니다. 어떻게 눈가에 주름이 그렇게 없을 수 있어요? 타고난 건가요? 그럴 때마다 저는 조금은 엉뚱하게 들릴 수 있는 대답을 합니다. 이건 지방이에요. 살이 좀 찌면 잔주름은 오히려 사라진답니다. 물론 농담처럼 들릴 수 있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너무 마른 얼굴은 오히려 세월의 흔적을 더 도드라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의 피부 관리법은 사실 관리하지 않는 것에 가깝습니다. 얼굴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것, 그것이 제 일원칙입니다. 특히 건조한 겨울철에는 세수도 그렇게 자주 하지 않습니다. 머리도 마찬가지고요. 무엇이든 인위적으로 자꾸만 손을 대기 시작하면 우리 속담에 긁어 부스럼이라는 말처럼 없던 문제도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생각해보면 제 주변에서도 어린 시절부터 짙은 화장을 즐겨하던 친구들은 40대 중반인 제 나이쯤 되면 오히려 피부가 많이 상해 있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친구들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너무 화장에 집착하지 말라고요. 화장을 했다면 그날 밤 잠들기 전에는 무엇보다 깨끗하게 지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가능한 한 화장을 덜하는 방향으로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이가 들어서도 그래도 참 건강한 피부를 가졌네요 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이에 따라 피부 상태는 변합니다. 20대까지는 유분이 많아 잘 씻어주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제 나이쯤 되면 피지 분비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렇기에 아침 저녁으로 꼼꼼하게 세안할 필요가 오히려 없어지는 것이죠. 피부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최소한의 유분마저 빼앗아갈 필요는 없으니까요.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도 많은 분이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과거에 편평사마귀를 제거한 직후에만 잠시 발랐을 뿐 평소에는 잘 바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햇볕 아래 무방비로 돌아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최대한 그늘을 찾아 걷고 필요할 때는 양산을 쓰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애초에 야외 활동 자체를 많이 하지 않기도 하고요. 제품의 힘에 의존하기보다 생활 습관 자체를 바꾸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피부 관리 철학은 다이어트와도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덴마크 다이어트니 원푸드 다이어트니 하며 단기간에 극단적인 방법으로 살을 빼려고 했으면 결국에는 의어 현상으로 이전보다 더 체중이 불어나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다는 시술은 다 받아보고 비싼 화장품을 겹겹이 바르는 등 과도한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오히려 피부 본연의 힘을 잃고 더 부자연스러워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인위적인 시술은 시간이 흘러 나이가 들었을 때 그 어색함이 더욱 크게 드러나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그냥 건드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자고요. 이것이 가장 경제적이면서 나 자신도 덜 힘들고 장기적으로는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자연주의, 유기농.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이 바로 제가 지향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저는 스스로를 음지의 환경운동가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물론 타고난 피부 트러블로 고생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춘기도 지났는데 여전히 피부가 좋지 않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타고난 기질일 수 있습니다. 20대 초중반, 가장 피부가 탱탱해야 할 나이에도 모공이 주먹만 한 귤껍질 같은 피부를 가진 친구들이 있죠. 아마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에 가서 레이저 시술을 받는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나는 원래 이런 피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정신건강에 더 이로울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건 정말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식습관의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피부 바탕은 나쁘지 않은데 매일 떡볶이나 튀김 같은 자극적인 음식을 즐겨 먹어서 뾰루지가 나는 사람들은 식단만 바꿔도 눈에 띄게 좋아지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런 음식을 전혀 먹지 않는데도 피부가 귤껍질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배우 김혜수 씨는 자기 관리를 위해 분식을 전혀 먹지 않는다고 하죠. 물론 저는 연예인이 아니니 그냥 먹고 싶은 것을 즐기며 살 생각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드니 튀긴 음식은 이제 소화가 잘 되지 않아 많이 먹고 싶어도 못 먹게 되더군요. 젊었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20대 시절 선배들이 이가 시리다, 소화가 안 된다고 말하면 그 느낌을 전혀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철없던 시절의 오만한 발언이었죠. 이제는 제가 바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가 시리고 소화가 안 되고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속이 느글거립니다. 시간은 이렇게 공평하게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러한 내버려 둠과 받아들임의 철학은 인간관계, 특히 연애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잘생긴 사람에게는 부담을 느껴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물론 연예인처럼 화면 속에서 보는 잘생긴 얼굴은 인정하지만 막상 내 사람이 된다고 상상하면 숨이 막힙니다. 그 사람 옆에 서면 왠지 내가 작아지는 느낌, 끊임없이 비교당하는 듯한 기분이 들 것 같아 싫습니다. 또 혹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닐까 하는 불필요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싶지도 않고요. 물론 세상에는 아이러니한 일도 많습니다. 오히려 외모가 평범하거나 그 이하인 사람들이 바람을 피우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허다하죠. 외모, 키, 성격, 경제력 등 모든 면에서 부족한 사람이 오히려 더 심한 배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속 썩을 거라면 잘생긴 사람 만나서 속 썩는 게 낫다고도 말하지만 저는 그저 부담스러울 뿐입니다. 저는 사람을 볼 때 돼지 얼굴 보고 잡아먹나? 라는 생각으로 접근합니다. 그냥 제 기능만 잘하면 된다는 실용적인 관점이죠. 외모는 그저 껍데기일 뿐 그 사람의 다른 장점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 곁에 있는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바로 제 동반자 이야기입니다. 그는 20대 시절 저체중일 정도로 아주 마른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몸무게가 3자리를 훌쩍 넘겼죠.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잠재 능력은 정말 무한하다는 것을 그를 보며 깨닫습니다. 돌이켜보면 어쩌면 그를 이렇게 만든 것은 저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원래 육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연애 초반에는 고기를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식당에 가서도 찌개에 들어있는 고기는 전부 그에게 건져주곤 했죠. 그때부터였을까요? 그의 몸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 것이. 그는 햄버거, 피자, 치킨, 탄산음료를 광적으로 좋아하고 국밥, 돈가스, 제육볶음 등 가리는 음식 없이 무엇이든 엄청나게 많이 먹습니다.
저는 음식을 남기는 것을 싫어해서 제가 먹지 못하는 것은 전부 그에게 주었고 그는 그것을 남김없이 해치웠습니다. 한 번